안녕하십니까. 우리 몸이 아프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받곤 하잖아요. 그런데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또 마음의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예술이라는 약을 다양하게 조제해서 처방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표현예술 치료 전문가 오주현 씨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예술치유 기업 대표를 맡고 있는 오주현이고요. 지금 다양한 곳에서 예술치료와 함께 다양한 사람들과 예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표현예술 치료 전문가이자 또 예술치유 전문기업의 대표를 맡고 계시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아마 예술로 어떻게 사람을 치유하지라는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거든요. 예술치유는 어떤 건가요? 예술이라는 그 속성 중에 상상력을 펼칠 수 있고 네. 그리고 내가 해보지 못한 것들을 좀 해볼 수 있는 경험들을 하는데 그 예술 작업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그래서 그런 작업 후에 일상생활에서 나의 그런 느낌과 감각을 자원으로 활용해서 나의 일상을 좀 더 행복한 생활로 바꿀 수 있는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네, 들을수록 신기하기도 하고 또 흥미롭기도 하고 한데요. 이 예술치유라는 분야는 뭐 대학생 때부터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그러지 않고 네. 처음에 학부 때는 작곡 전공을 했는데요. 네. 저도 이런 그 치유 과정을 통해서 음악 치료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음악 치료 대학원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공동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네. 고민 중에 문화학과를 수료하고 그리고 표현예술 치료 과정을 또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근데 또 이게 사회적 기업인 예술치유 전문 기업을 운영하고 또 설립하고 하셨잖아요. 네. 어쩌다가 이렇게 창업을 하고 또 이걸 꾸려 나가게 되셨나요? 그동안에는 이제 발달 장애 친구나 아니면 이제 시니어 분들을 네. 그냥 뭔가 정상적인 기능으로 돕기 위해서 활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소년원이나 성폭력 쉼터 그 피해자 쉼터에 가서 보니까 이 사회가 조금 바뀌면 이런 분들이 네. 생길까 하는 궁금증과 그리고 소방관들 이런 분들도 일상생활에서 혼자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예술로 알려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게 네. 되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예술치유를 접목할 수 있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예술치유 프로그램에 처방을 한다는 게 사람마다 그리고 질병마다 다를 것 같은데 처방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처방도 정말 다양한 대상군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감정과 감각을 활용해서 하는데 나의 그 감정들을 흐르게 해서 밖으로 표출해야 되는 사람들은 다양한 음악들을 사용을 해서 그 음악과 함께 또 자기 미술 작업을 통해서 감정을 흐르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으신 분들은 빠른 비트를 활용해서 그 에너지를 발산시키도록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들을수록 정말 흥미롭게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예술치유를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화면에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서 오세요. 고영실 어디다? 이날 예술 치유를 위해 찾아온 이들은 광주의 한 주간 보호센터에 다니는 성인 발달 장애인들. 그럼 인사 노래 시작하고 할까요? 네. 소리 이번에 엄청 큰 거죠? 소리 한번 올려보세요. 지난 2월 시작된 이 음악 치유 프로그램은 자신감 있게 일주일에 한 세게 번씩 해도 돼요. 1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연습했던 거 한번 해볼게요. 네. 함께 차임벨을 연주하며 아름다운 음악을 완성해가는 작업.
처음에는 지휘자를 보고 연주하는 것도 힘들어하던 발달 장애인들은 지난 2달 동안 서로 소리를 맞추면서 서서히 마음도 열어가고 있습니다. 와, 엄청 잘하셨어요. 우리 점점 실력이 늘어나죠? 연주자도 있고 또 우리가 분위기를 띄울 수 있어서 좋아요. 아기 잘하고 너무 좋아요. 발달 장애인은 자기를 표현하거나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요. 이런 음악 치유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물론 자연스럽게 세상과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자기 감정 표출이 훨씬 더 부드러워졌고 예전보다 더 심성도 되게 편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여기 오면 또 선생님께서 잘 이렇게 리드를 해주시니까 더 좋아하시고. 예를 들면 뭐 지적인 능력이나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가기 위한 음악 치료를 많이 했는데 예술약방에서 하는 치료는 그것과 달리 지금 있는 그 상태의 자원을 가지고 그냥 존중받고 그걸 가지고 또 바깥에서 또 함께 하고 이런 초점이 좀 다르게 저희들이 치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주 이 시간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발달 장애인들. 연말에는 멋진 공연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들 엄청 집중하시고 마지막에 환하게 웃는 모습까지 너무 보기가 좋은데요. 네. 요즘에는 이렇게 발달장애 개선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도 인기가 많다고요. 네, 그 발달장애 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것보다 저희 예술약방에서는 이분들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변방에 있는 것보다 이분들이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와서 네.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분들의 그 인식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발달 장애 치유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또 굉장히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암 환자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도 있다고 네. 들었어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제가 이제 암 환자분들하고 2년을 작업을 했었는데요. 네. 사실 진단을 받으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그쵸. 받고 또 낫다고 해서 또 언제 이 병이 생길지 모르는 이제 불안감들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시는데 이 작업들을 통해서 내가 한 발자국 나아가 볼까? 네. 지금 이 모습도 충분해 보니까 무언가를 도전해 볼까? 이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또 변화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보람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네. 또 이제 최근에는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도 있다고요? 네, 저희가 그 광주에서 12월에 그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그 무한 그 공항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계엄령 때도 광주 분들은 특히나 네. 더 많이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고 불안해하셨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많이 네.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방법으로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트라우마 예술 학교를 좀 만들어 보면 네. 좋겠다. 지금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이와 관련된 트라우마 그림체 네. 작가분과 함께 예술치료 작업을 하는 것들을 17일 토요일 날 예, 함께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는 진짜 약을 넘어서 영양제나 비타민처럼 우리 삶을 좀 더 건강하게 해주는 게 예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생애 주기별로 또 예술 처방이 다르다고요. 네, 저희가 작년에 특히 50대 분들과 작업을 했었는데요. 네. 50대 남성분들은 남성성을 뭔가 더 건강하게 발현을 하고 그리고 50대 여성분들은 여성성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 작업을 했었는데 네. 두 분 다 너무 그 두 부류 다 너무 즐겁게 재미있게 작업을 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프로그램일까 참 궁금해지는데요. 만경기 여성을 위한 예술 치유 작업을 잠깐 화면으로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보수가 되는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저기가 보물섬이거든. 이게 지도야. 가자. 그런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가지만 나이 먹으면 가지 않죠. 근데 제가 과감하게 그걸 집어들어서 안개 속을 쭉 갔는데 보물섬을 발견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꿈이 나에게 어떤 지혜를 갖게 되는지 그 작업들을 여러 가지 그림, 그리기, 만들기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즐거움, 흥미로움을 필요로 하는구나라고 느꼈어요. 정해진 목표를 정해서 다 달려오시는 분인데 그림 그리기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네, 꿈을 소재로 한 예술 치유 프로그램이라는 게 색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이 예술 치유 프로그램에서 꿈을 소재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그 융이 무의식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지표를 보여준다고 했거든요. 네. 그 무의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제 꿈인데 네. 꿈으로 뭔가 작업을 하고 스스로 그 꿈을 해석하고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네.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사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기 꿈을 활용해서 하는 게. 그래서 그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자원들로 끄집어내서 사용하면 좋겠다 해서 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참가자분들 반응은 어땠어요? 참가자분들은 사실 이제 일단 꿈에 대한 인식들이 좀 달라졌던 것 네. 같아요. 꿈은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 뭐 복권 사야 되는 꿈,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이런 꿈이 이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했었구나. 그래서 스스로 좀 뭔가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네. 아니, 저는 사실 꿈은 그냥 자고 나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치유를 하는데도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새롭네요. 또 이제 생로병사라는 게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는 삶의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건강하게 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까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제가 그 호스피스 병동을 9년 동안 다녔었는데요. 그때 죽음이란 걸 이 병원에서 네. 이렇게 수동적으로 보내야 될까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 죽음을 저를 포함해서 네. 죽음을 마지막까지 내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죽음을 뭔가 해볼 수 있는 작업들, 그리고 네. 그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아름다운 과정이라는 걸 경험해 보고 싶어서 이 과정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막막해 보이기만 했던 이 죽음이 아름다워지는 바로 그 웰다잉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되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나온 삶에 대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그 시간을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는 오롯이 나에게 달려있죠. 그렇게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준비하는 것까지가 삶에 대한 최선이며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수의를 직접 만들면서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는 과정.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나를 돌아보고 나 스스로를 애도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마지막 순간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매 순간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니까요. 웰다잉 프로그램은 다양한 예술 장르들이 복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 반응은 어땠나요?
이분들이 처음에 오셨을 때 1, 2회기 때는 내가 왜 이런 작업을 네. 해야 되는지 아직 죽을 시기도 아닌데 그리고 너무 슬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 죽음을 내 스스로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과정이구나 생각을 네. 하시고 그 기쁘게 하는 과정 안에서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나의 그 기쁜 과정에 네. 올 수 있을까. 그래서 가족들에 대한 생각들,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 건강하게 좀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로 많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되게 즐거운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죽음이라는 거를 계획하고 또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참 의미가 깊은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가정의 달이 이제 5월이잖아요. 어버이날을 맞아서 특별한 전시회가 또 기획되고 있다고요? 네, 저희가 그 서구에 계시는 1인 고립 가구 여성분들과 함께 작업을 했었는데요. 자화상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제가 어제 이제 작업을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의 삶이 정말 그 노곤하고 힘든 삶을 네. 사셨다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너무너무 즐겁고 기뻤대요.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지 않았는데 네. 그래서 이 작업들이 꾸준히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서구청에서 이분들의 작업들을 5월 8일부터 5일 동안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마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치유를 많이 받았을 것 같고 그 그림을 보는 분들도 치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근데 소개해 주신 것들 외에도 예술 치유라는 게 정말 무궁무진하게 뻗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또 해보고 싶은 계획은 뭐가 있을까요? 올해 작업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올해는 제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현병이나 우울이 깊으신 분들이 지금 이제 병원에 계시는 변방에 계셔서 이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자립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에서 저희와 함께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분들이 이제 바깥에서 정말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그 벨 연주하는 네. 팀을 꾸려서 이제 여러 군데 순회 공연을 다닐 예정입니다. 그 소리가 참 예쁘던데 앞으로 또 어디 다니실 예정이세요? 이제 그분들께 좀 이제 선택권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우선은 양로원, 그러니까 경로원 같은데 그리고 이제 병원 이런 데를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다니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 아름다운 소리들 그리고 치유들이 다 뻗어나가서 개개인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다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표현예술 치료 전문가 이주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한 의과대학 연구팀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요. 예술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 중 80%가 스트레스 해소와 또 정신 건강이 좋아지는 걸 경험했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면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다가오는 연휴에는 예술을 통해서 치유와 성장의 시간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남도 이맘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